ADHD와 틱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ADHD나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조절 능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불안정한 조절 능력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충동성을 올리는 스마트폰이었고요. 왜요? 본래는 욕구, 노력을 통해 보상이라는 쾌락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스마트폰의 즉각적인 반응은 욕구, 적은 노력, 보상으로 노력이 줄게 되어 충동성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환경을 통제하는 겁니다.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기나긴 싸움인 만큼 환경을 먼저 통제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빠른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 관리 앱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고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나아가 사용 시간 설정과 특정 시간 동안 락 걸어 놓는 부분 등 우리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을 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라는 이유로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그 시작이 스텝 1, 아이와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눈 후 스텝 2, 앱 설치하고 스텝 3,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는 예시로, 스마트폰은 자동차와 같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도로에 신호등이라든지 교통경찰들이 있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교통경찰, 신호등의 역할을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해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용하기에 따라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마치 음주운전과 같은 무서운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운전 연수 받듯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소통하면 조금은 저항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정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을 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우리 가족은 저녁 8시에서 9시까지만 사용하고 장소는 거실에서와 같이 가족 약속을 하는 거죠. 반대로 특정 장소와 시간에만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 과제하는 시간, 잠들기 전 시간과 같이 시간에 제한을 하고, 식탁, 책상, 침대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설정의 난이도는 아이의 조절 능력에 따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냥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강력한 쾌락 자극을 대체 활동으로 메꿔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이라든지 레고, 도미노 쌓기, 책 읽기 등 노력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활동을 해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스마트폰하고 숙제하겠다, 밥 먹겠다, 씻겠다와 같이 욕구 해소를 먼저 하려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급적 이 부분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 약속을 어기는 빈도도 그렇고, 무엇보다 욕구, 노력, 보상이라는 이 체계가 흐트러져 조절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줘서라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마무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조절 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전신의 움직임을 통한 운동은 뇌를 감각 샤워시켜주면서 사용하지 않은 곳의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BDNF를 생성해줍니다. 그러면서 ADHD나 틱 증상의 원인으로 알려진 도파민 레벨의 불균형도 바로잡아주게 되죠. 조절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30분 이상 시켜주시고요. 또 다른 추천 운동으로는 바로 눈 운동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안구 건조 및 시력 저하, 다양한 안과 질환에 노출하게 되는데요. 눈 주위 근육을 자극시켜 눈의 피로도를 줄이고
나아가 눈의 수의적인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우리 전두엽과 시각 반사를 조절해주는 중뇌도 눈의 운동을 통해 자극시켜줄 수 있답니다. 무분별한 시각 자극에 전환되는 부분을 조절해주고 학습 시 시각 주력이 길어지는 운동인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앞으로 쭉 펴서 최고를 만들어 주시고요. 무한대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움직이면서 안구에 붙어있는 12가지의 근육을 골고루 자극시켜 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고개가 따라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한 번에 10번 3세트를 매일 꾸준히 해준다면 조절하는 힘도 더 강해질 겁니다. 근데 매일 집에서 이러한 눈 운동을 시켜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상에서 눈의 운동성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책 읽기인데요, 책 읽기. 눈 운동이 어렵다면 하루 한 장이라도 책 읽기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냥 읽는 건 재미없잖아요, 사실. 최대한 빨리 읽기라든지 특정 단어에 박수치기와 같이 미션을 넣어서 게임처럼 읽기 대결을 하면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니 가족과 함께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어떤가요? 오늘 내용 역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물론 중독 수준이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 해도 힘들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절대 아이 혼자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문제로 고민 많은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